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컨트랙트를 하여하실 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게 뭐냐면 컨트랙트를 하여하시고 돈을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트를 인터넷에서 몇 개 뽑아왔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런 코트들의 유형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시고, 그리고 컨트랙터들이 어떻게 페이먼트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선호하는 페이먼트 스타일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유형의 코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냥 fitup이라고 해놓고 total material labor 합쳐서 그냥 7만 불. 이런 유형의 코트는 정말 안 좋은 코트예요. 왜냐면은 물론 컨트랙터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material 쓰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돈이 셀지 몰라요. total material labor 그냥 7만 불 딱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트를 만약에 컨트랙터한테 받으셨다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코트도 있어요. 이렇게 뭘 할 건지 이렇게 써놨지만 토탈 머티리얼 레이버를 17,550불로 이렇게 그냥 대충 해놓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가로 열기 해가지고 만약에 뭐를 더 하면은 2,800불을 더 애드를 한다, 이런 코트도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애매하게 finish floor work to be determined 해놓고 그냥 removal service가 3,200 해놓고, 그 다음에 these prices do not include any bathroom work, 화장실 아니면은 페인팅 막 이런 거를 하면은 더 애드를 할 것이다 하면은 계속 여기서 에디션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안 좋은 유형의 코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내용물이 있어도 이런 코트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요, 이렇게 각 섹션마다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면은 이런 데모를 할 것이다, 그리고 키친에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만약에 뭐 벽을 부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벽을 부실 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아니면 화장실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물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각 섹션마다 뭘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애드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내가 이 난에서 이걸 안 했다, 그럼 이 가격을 좀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애드를 했는데 요 난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더 플러스 된 돈을 지불 안 해도 되겠죠. 이 코트는 그래도 또 하나 안 좋은 게 바로 각 섹션마다 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트는 이제 토탈 넘버를 봐야 되는데, 토탈 넘버로 봐서 내가 납득이 간다 하면은 괜찮은 코트이고, 아니면 토탈 넘버로 봐서 이 넘버가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 하면은 네고시에이션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면은 믿음직한 컨트랙터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디테일 하나하나다 이제 프라이스를 매겨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000불 125불, 85불, 85불, 180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홀 넘버만 보시면은 레이버만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테리얼은 이제 내가 가져다 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아울렛 커버를 다 없애고 레이버랑 매테리얼을 다 같이 애드를 해주겠다 하면 125불 이럴 정도면은 괜찮죠. 카운터탑에 이제 레미네이트 시트을 올린다고 하면 레이버만 300불 정도 차지를 하네요, 이분은. 그러면은 이제 오너는 매테리얼을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신 분들은 정말 좋아요. 만약에 컨트랙트를 하여하실 때 이런 일들을 할 건데 레이버만 일단 달라 라고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신 분들은 정말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유형의 코트들이 있는데 정말 그냥 마티리얼이랑 레이버를 다 때려넣고 그냥 돈을 주는 분들이랑 세세하게 조금 설명을 주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세밀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뉘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코트는 바로 정말 세밀하게 나눠서 그 각 섹션마다 돈까지 넣으시는 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트를 받을 때 이런 분들만 써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돈을 지불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제죠.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을 확 내고 그 컨트랙터가 그냥 돈 먹고 사라지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떤 유형의 페이먼트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유형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 디파짓을 냅니다. 디파짓을 한 뭐 3% 낸다든지 아니면 5% 낸다든지 아니면 10%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디파짓을 내고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전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을 시작할 때 돈을 안 받으시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일스톤 메서드인데 바로 플립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한 3%, 2% 정도 디파짓을 하고 이런 큰 일들, 만약에 화장실 일이 다 끝났다 그러면 화장실에 대한 그 돈을 지불을 하고, 방들이 다 끝났다 그럼 방에 대한 지불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날짜별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에 디파짓을 내고 그 다음에 날짜가 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내고 마지막에는 모든 일이 다 끝났을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돈을 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선호하지 않아요. 다른 컨트랙트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컨트랙터가 돈을 한 번에 요구를 하신다 그러면은 컨트랙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퍼센티지를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을 다 한 번에 내는 거라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보통 컨트랙터들은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프로젝트가 크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넘게 걸리면은 이분들도 일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좀 끊겨요. 이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작은 일들 하루 이틀 아니면 맥시멈 7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일들은 바로 이 방법을 씁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마일스톤마다 지불하는 방법이잖아요. 플립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시는데 너무 컴플리케이트된 플립은 또 이 방법을 안 씁니다. 왜냐면은 이 마일스톤을 가늠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플립이 아닌 한 미디엄 사이즈 플립 정도 같으면은 이 방법을 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날짜마다 내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은 보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모티베이션이 있고 왜냐면 이 날짜마다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도 그 컨트랙터 분이 돈을 받으려고 일을 계속 하시니까 이게 진전이 되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선호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솔직히 말해서 모든 프로젝트마다 달라요. 제가 이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컨스트럭션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야 어떤 지불하는 방법을 제가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이 봤을 때 이 프로젝트는 일주일 안에 끝나다 그러면은 다운 페이 넣고 일 다 끝나면 돈 그때 다 지불하겠다 이렇게 컨트랙터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날짜별로 하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 마일스톤보다 날짜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4가지 중에 이 2가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절대로 첫 번째 방법 돈을 한 번에 처음에 내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작은 일이면 일이 다 끝나고 돈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컨트랙터가 돈 먼저 달라 그러면은 바로 도망가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작은 프로젝트들은 이제 디파짓을 내고 다 끝난 다음에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큰 프로젝트들은 이제 날짜를 정해서 날짜마다 돈을 내는 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돈을 줄 때도 꼭 가서 제가 일이 진전되는 거를 보고 합당하다면은 기분 좋게 돈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